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수능사회문화를 강의하는 김제니입니다. 오늘은 우리 2025년 7월 10일에 시행했던 7월 모의고사 총평과 전문항 해설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난이도 등 얘기할 게 많은 시험이라 바로 총평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우리가 항상 7월 모의고사는 조금 특이하거나 좀 어려운 편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7월치고는 쉬운 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지가 좀 쉬웠던 이유들을 살펴보자면 제가 일단 7월 모의고사를 치는 어제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강의가 있어서 낮타임 강의가 끝나고 저녁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 시험지 PDF가 올라와 있길래 다운해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열어봤습니다. 근데 딱 보자마자 한 5초 만에 든 생각은 시험 되게 쉬웠던 것 같다. 왜 이렇게 쉽게 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시험지인데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이유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유형에서 어렵게 나온 게 있는지 봤죠. 근데 이제 17번에 우리가 1탈 이론에 나온 채점형 그거 말고는 솔직히 까다로운 유형이다 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제시문의 길이들이 짧았습니다. 제가 지금 6평을 보고 느낀 점이 우리가 뭔가 올해 좀 키포인트가 될 만한 문제는 이번 7월 모의고사에서 5번 우리가 6평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사회 집단과 조직의 개념 선지 그거를 좀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5번 같은 경우에 쌤은 기억 선지를 보자마자 이 정도는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였고 그리고 또 16번에 문화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명, 자극 전파, 문화 융합 이런 것들을 올해 되게 좀 헷갈리게 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아쉬웠던 점은 그 제시문 길이가 굉장히 짧았다. 그리고 학생들이 뭔가 헷갈려할 만한 포인트를 지금 16번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양적 연구가 나오는 제시문 이번에 2번으로 나온 거 그것 또한 길이가 매우 짧은 것을 보고 이 정도 길이라면은 그리고 저 정도 유형이라면은 일단 등급 컷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딱 도표로 3개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6평과 도표를 비교해보자면 6평도 굉장히 시험이 쉬웠잖아요. 근데 6평은 뭔가 시간만 있으면 좀 풀 수 있는 도표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는 특히 10번과 15번이 6평에 비해서는 도표에서 요구되는 스킬 같은 게 좀 추가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번은 좀 너무 쉬웠지만 특히 10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처음 보는 뭔가 모습도 있고 1대 2대 1 이런 거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면은 뭔가 손도 못 대거나 시작도 못했을 것 같은 친구들이 있기도 해서 10번이랑 15번 난이도를 봤을 때 한 47점 정도로 난이도 이게 등급 컷이 나오겠다. 둘 다 3점짜리여서 그렇게 쌤은 어제 예측을 했었고요. 지금 실제로 나온 것도 그냥 47점 정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평에 비해서 도표 스킬이 많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 올해 수능에서 요구되는 거는 한 이 정도까지 요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15번은 아마 2024 수능에 나왔던 것과 굉장히 거의 변형한 듯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20번까지만 조금 더 어려워지면은 이 정도 도표 수준이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평가원에서는 이 2번을 9월부터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사회문화가 이번에 표점이 낮죠. 칠모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6평부터 왜 이렇게 쉽게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문화 강사로서 지금 사문의 표점이 좀 낮게 나오는 거는 좀 안타깝지만 올해 수능까지 이럴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험지도 의도적으로 2번을 되게 쉽게 빨리 풀리게 한 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완을 하면은 결국 예전에 표점이 높았던 사문으로 평가원이 올해는 다시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험지의 표점은 너무 생각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률을 봤을 때 역시나 이제 10번이 1등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가장 높았고 그리고 15번 그리고 5번 같은 거 굉장히 매력적인 선지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20번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솔직히 18번이 왜 5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시문이 진화론이랑 헷갈렸나? 라고 했으면은 오답률 1등이 1번이어야 되는데 4번 선지가 오답률 1등인 걸 봤을 때 여기 순환론 선지가 아직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건가? 느낌이 들기도 했고
내 수강생 중에 틀린 사람은 없겠지, 설마.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5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거는 솔직히 가장 오답률 높은 게 70%도 안 된다는 거는 이 시험지가 조금 많이 쉽다,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올해 평가원은 오답률이 그래도 70% 넘어가는 문제들은 출제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답률이 이렇게 형성된 거는 전반적으로 유형의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리고 도표를 뭔가 시작만 하면은 그래도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정도 오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등급 컷은 역시나 뭐 10번 하나 틀렸거나 아니면 이제 5번이나 15번 이렇게 여기 안에서 2개를 틀리면은 47, 44점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EBS에 이렇게 예상 등급 컷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바로 1번부터 전문항 해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1번 항상 나오는 자연현상과 사문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는가? 자, 그래서 기억. 우리가 예술작품에 단골 소재로 등장시키는 거는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문현상이고, 그렇지만 이 바오밥 나무의 열매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현상. 그리고 디귿, 줄기는 섬유를 만드는데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사문, 그리고 리을, 이 몇몇 종은 능력이 부족하다. 이건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현상. 마지막으로 미음, 바오밥 나무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음을 경고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경고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자, 사자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와 달리 자는 당위법칙이 아니고 존재. 그리고 2번, 니은과 달리 디귿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죠, 사문은. 그리고 3번, 디귿과 달리 리을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연현상이니까. 그래서 답이 3번. 그리고 4번은 6평에도 나왔고 계속 중요한 선지. 둘 다 경험적으로 보고 연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5번, 미음과 달리 기억은 바로 틀렸죠. 바로 넘어가야 되고, 얘네 둘 선지 모두 다 가능한 이런 거기 때문에 달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답이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2번에 이제 우리가 보통 조금 어렵게 출제되던 양적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명 나오니까 사람별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먼저 갑이 나왔고, 갑은 감정, 걱정의 감정과 시험 상황에 대한 감정이 시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가 항상 수업 때 얘기하죠. 저런 거 보자마자 그냥 화살표 하나만 긋고 넘어가도 본인이 머릿속으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바로 보이니까 이거 다시 그냥 넘기지 말고, 그러면 이제 기억, 감정, 니은도 감정이기 때문에 둘 다 독립변인인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 네모네모 지역 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시험 불안 지수를 측정하는 검사를 하였다. 지금 전반적으로 갑은 양적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정도 지수를 측정한 거면은 거의 질문지법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뭐 질문지 이런 거 했다라고 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냥 전형적인 양적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의 감정과 시험 상황에 대한 감정이 모두 시험 불안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결론은 나왔는데 가설을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세웠는지 안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은 이제 정의 관계라는 결론을 얻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가설과 똑같은지는 모르겠고 처음에 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을이 나옵니다. 을은 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시험 불안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 이 사람은 확실히 가설이 나오고, 이런 것도 쌤이 항상 꺽쇠 치는 연습을 하라고 했고, 거기서 바로 이제 화살표 나아간다 이것까지 바로 표시를 해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을도 역시나 이 가설을 세운 걸 보니까 양적 연구긴 한데, 이게 저거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이 사람도 확실히 양적 연구고, 그 다음에 가설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을 할수록 불안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증명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를 검토한 후,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짧은 문장을 놓치면 안 돼.
얘가 이제 문헌연구법도 같이 했다. 그리고 갑이 활용한 방법으로 시험 불안 지수가 높은 고등학생 20명을 선정한 다음에 A집단과 B집단에 무작위로 10명씩 배치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전반적으로 낼 만한 요소가 되게 있는데 별로 건들지 않았어요. 쌤이 항상 수업 때 강조했던 거는 집단에 나누면은 집단 정도는 무슨 차이인지 적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은 A집단 10명, B집단 10명으로 나눴고 그리고 B집단에게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독립변인을 B집단에만 실험 처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 둘의 관계가 보일 거고 여기가 실험 집단 그러면은 여기 애만 했으니까 얘는 다 똑같은 조건인데 통제 집단 그리고 실험 결과 시험 불안 지수는 두 집단 모두 감소하였고 둘 다 일단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A집단보다 B집단의 감소폭이 더 컸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이 사람이 세운 가설 그 프로그램을 할수록 많이 가설했다. 이게 똑같이 수용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결론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론까지 명확히 나오고 이게 이제 수용된 거고 그리고 이게 왜 수용인가요? 그 두 집단 다 감소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수업 때 항상 강조하죠. 이렇게 둘 다 감소한 거는 둘 다 외생 변수 때문에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 집단을 설정하는 실험이 있는 거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둘 다 감소하는 거는 외생 변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지금 실험 집단이 더 많이 감소했다. 이 정도면은 이 가설과 수용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나 헷갈렸던 친구들은 명확히 알아주는 게 좋습니다. 둘 다 낮아진 거는 외생 변수 상관없고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집단이 더 낮아졌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넘어가면은 갑의 기억 니은을 나누면 안 되죠. 둘 다 감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갑의 가설이 수용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나오죠. 을의 가설이 기각됐다라고 하기에는 수용되었다. 똑같이 이 반비례 관계가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을의 연구에서 리을이 모집단 미음이 표본인가? 리을 20명 결국 똑같은 거잖아. 둘 다 표본이에요. 고등학생이 모집단일 거고 둘 다 똑같이 표본이고 그리고 을의 연구에서 비읍 우리가 궁금한 상담 프로그램을 원하는 집단에만 처치시킨 거 실험 처치 맞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의 연구가 을은 한 번 더 검사함으로써 지금 여기서 나왔던 것과 그리고 사후 검사로 비교를 했죠. 전과 후를. 그래서 이 사람은 사후 검사. 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사실 얘는 조금 더 복잡하게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제 집단, 뭐 실험 집단, 실험 처치 이런 개념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건들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도 항상 공부를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3번 넘어가면은 대중문화의 기능. 너무 쉬워요. 대중문화. 저희 수업 때 항상 강조했잖아. 대중문화는 대중들이 향유하는 그런 보편적인 이런 인기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 대중문화의 역기능으로 항상 강조했던 유사한 형태. 그러니까 대중문화는 대중의 핵이라 동질성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읽어보면 그냥 1번, 나머지는 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서 또 계속 독해를 해보면 되는데 소셜미디어가 처음에는 일부 보자마자 A가 여기 하위문화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 이 정도 표현이면은 B는 주류문화 줘도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점이 나와서 탈퇴하고 사용하지 말자 그러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향유하는 거에 약간 반대 저항하는 C가 반문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모든 반문화가 하위문화에 해당합니다. 하위문화의 종류니까. 너무 쉽게 1번. 근데 계속 읽어보면은 C와 달리 A, 그럴 리가 없죠. 둘 다. 그리고 요선지도 애들 잘 알아둬야 돼. 반문화랑 주류문화는 공존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현 주류문화의 뭐 이런 거를
저항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주류 문화인 김치를 먹고 한국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총합선지 무조건 틀렸고, 그 다음에 구성원의 정체성 강화는 세 개의 공통점입니다. 이거까지 알아두고. 그래서 여기도 1번. 자, 넘어가서 5번. 여기는 올해 정말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거를 틀렸다면은 조금 올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알아두고. 첫 번째로 공통의 목표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는가, 그냥 자결인가 물어보는 거죠. 이 중에 지금 자결이 2개가 있습니다. 가족 빼고. 그리고 공식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는가, 이 선지도 잘 나오죠. 공식 조직이 있어야만 그 안에 사람들끼리 만나는, 얘는 비공식 조직인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 중에 자결, 비공식, 얘가 이제 B인 거고, 그러면은 나머지 자결인 시민단체가 A, 그리고 남은 가족이 C로 보내주고 선지로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 A, 시민단체는 공식적 제재가 지배적인 집단에 해당하는가? 그냥 읽자마자 바로 오케이 했었어야 돼. 우리 이런 시민단체는 공식 조직이면서 자결의 사례로 많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식 조직의 특징 나와 있으니까 기억 맞고, 그리고 니은 본질 의지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인가, 우리 본질 의지가 아니고 저건 공동사회냐 물어보는 건데, 사내동호회는 이익사회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나 그 동호회 나갈래 안 나갈래? 그리고 디귿 C는 전인격적 인간관계가 주로 나타나는 집단에 해당하는가 라고 돼 있는데, 우리 가족 전인격적은 그냥 나의 전반적인 모든 인격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이런 거라고 했잖아. 나의 감정 이런 거 전부 공유할 수 있는 친한, 그러니까 1차 집단 가족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C 모두 공식 조직이면서 뭐야 이게 가족은 조직도 아니고, 그리고 2차 집단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가 지금 A는 다 맞는 거죠, 그러면. 근데 가족은 심지어 또 1차이기 때문에 저기서 그 C 모두를 빼줬어야 한다.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는 조금 더 우리가 더 공부해야 되는 선지들이 많거든. 특히 수능 특강에 보면은 더 중요한 선지들이 많습니다. 여기랑 사회와 기간까지. 그래서 이런 개념 선지도 올해 좀 봐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 기갈상이죠. 첫 번째, 딱 봐도 그냥 기존 체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한다. 너무 갈등론 느낌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전체의 합의. 근데 얘들 반전이 있는지 꼭 잘 봐야 돼. 그래도 역할 수행 정도, 척도, 지표, 약간 기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 안정, 기.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마다 벌써 상상론 느낌이 나고, 끝까지 이 사람 이런 반응, 그래서 상상론 갈기상 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갈등과 대립을 필연적 현상으로 보는 거는 갈등론인데 가와 달리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사회 유기체설은 기능론.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제 기능이 달라서 연결돼 있다. 그래서 나와 달리 다가 아니고 얘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상황 정의에 기초하는 것도 상상론 선지인데 다와 달리가 아니고 다여야 되고, 그리고 사회 불평등을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가능한 거는 기능론이죠. 일단 사회 불평등은 보편적이야. 그리고 이게 있어야만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불가피해. 이건 기능론이고, 이거까지 꼭 알아줘야 됩니다. 갈등론은 앞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월급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다 다르게 받는 거는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있는 거는 인정해. 그렇지만 불가피하지 않아. 타파해야 돼. 해결해야 돼. 라고 보는 게 갈등론이니까 요까지는 겹친다 하더라도 이 선지 자체는 기능론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 틀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구조가 개인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 그러니까 너무 개인만 본다. 사회 구조보다 미시적 관점인 상상론 선지. 그래서 이것도 5번 잘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이 요즘에 좀 나오긴 했었죠. 그래서
뭔가 올해도 이렇게 뻔하게 낼까 싶긴 해, 솔직히. 근데 이 정도면은 조금 더 잘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강조하는 게, 쌤 모의고사에도 항상 이런 거 넣었잖아. 무조건 발문부터 읽어라. 얘들아, 제발 발문을 읽어줘. 그러니까 얘네 둘 다 고등학교 재학생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선생님은 그 사람별로 소속된 걸 항상 정리한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꼭 풀네임으로 적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사람별로 좀 소속된 거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합니다. 첫 번째 갑거 먼저 읽어보자면은, 일단은 둘 다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둘 다 땡땡고 재학생.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오, 요즘 시대에 맞는 정말 MZ세대 요즘 애들 MZ가 아닌가? 아무튼 그 이유는 평소 컨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아서 진로 체험 활동으로 방송국에 견학을 가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을 보며 꿈이 커졌다. 본인 소속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에 가서 영상 매체에 관하여 공부하고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여러모로 공부하고 싶다. 대학 크리에이터 필요한 실무 능력, 직업 전문 학교에서 역량을 기르고자 한다. 본인 별로 소속된 건 없네요. 자, 그리고 나는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유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해서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은 본인이 가족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꾸 물어본다. 선생님, 갑도 가족이 있겠죠. 아니, 안 나왔으면은 안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가족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될 걸 알기 때문에 가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갑이 소속됐는지로 문제 여부를 가르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을이 소속되어 있다. 일단 을한테만 적으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현재 갑과 함께 너무 중요한 거 나왔어. 그 갑과 함께 상담협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담협회 적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상담협회. 선생님은 지금 풀이 중이라서 이렇게 좀 네임을 다 적는 거지, 여러분은 초성만 적어도 되고 뭐 줄임말로 적든지 앞글자만 적든지 하면서 문제 푸는 시간 줄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욱 관심이 생겼고, 앞으로 나는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상담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또한 대학에 가서 심리학 공부하다가 군대 갈지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 진학할지 깊이 고민 중이다. 아이고, 고등학교부터 벌써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1번을 보니까 갑이 작성한 내용을 보라고 돼 있네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총 3가지 유형이 있거든? 이거는 쌤이 수업 때 많이 얘기했던 건데, 일단은 소속이 되었던 적이 있는 거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별로 소속된 거를 적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엄청 꼬아서 내면은, 특히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소속되었던 건지 현재 소속된인지도 물어본단 말이야. 선생님은 사람별로 일단 소속되었던 걸 적고, 지금 소속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정도 칩니다. 아니면 지금 졸업했다, 지금 안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X를 치든지. 근데 이 유형은 어쨌든 전부 다 뭐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뭐 중학교를 졸업했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이게 필요 없었을 수도 있는데,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요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소속된 거 적고 지금 소속되어 있는지 OX도 적어보고, 그리고 이제 작성한 내용은 제시문에 가서 그냥 네모를 치는 거죠. 왜냐면 이건 소속 여부와 상관없으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갑한테 적힌 거 방송국 처음 나왔고, 자, 그리고 대학 나왔고, 그리고 네, 영상 매체가 이 집단은 아니지만 우리 대중매체도 중요한 사회와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표시 내봅시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개수를 세진 못하겠지만 사회와 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외 대학원. 자, 그리고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는 직업 전문 학교. 이렇게 하고, 을도 한번 해볼게. 여기 일단은 속했든 안 속했든 일단 적혀있는 내용이니까 가족, 그리고 상담협회, 그리고 진로체험지원센터 일단은, 그리고 상담 전문가 역할, 대학, 군대,
요렇게 일단은 적힌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저 영상 매트나 이런 것처럼 선생님 저게 집단으로 볼 수 있나요? 라고 되게 애매한 것들은 어차피 안 물어볼 거니까. 근데 이제 사회와 기관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놓치면 조금 곤란하니까 그냥 표시만 해두면 되고, 애매하다면은 안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까지 알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을 때 1번이랑 5번 선지부터 요 핑크색이니까 같이 보자면은 1번에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1차 집단이자 공동사회. 그러니까 갑한테는 지금 가족 이런 게 없거든. 또래 집단이나. 자, 그래서 갑은 0개. 오케이. 그래서 1번 선지 틀렸고, 그다음 표시한 김에 5번 선지 바로 볼게요.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적 사회와 기관의 개수. 그러면은 우리 지금 뭐뭐 있느냐? 갑은 공식적 사회화가 우리 대학이 있었죠? 그리고 대학원, 그리고 직업전문학교 앞에 3개. 그 다음에 뒤에 선지는 을이 작성한 거에 나타난 이익사회의 개수를 세보라고 했는데, 이익사회는 가족 빼고 이거 하면은 4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3개, 여기는 4개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1번, 5번 선지를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2번을 보자면은 딱 봐도 그 우리 뭐 군대 갈까, 뭐 어떻게 할까, 역할 갈등 아니고 본인 고민이잖아. 그래서 아니고. 그리고 을과 달리 갑이 비공식 조직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4번, 갑이 속한 이익사회의 개수는 을이 속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똑같죠? 이거 2개, 그리고 가족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니까 고등학교, 상담협회 둘 다 2개. 그래서 답이 4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8번, 이것도 이제 문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죠. 뭐 크리켓으로 시작해서 니은 여가 문화다. 딱 봐도 넓은 문화 물어볼 것 같고, 그리고 속성만 기니까 표시해보자면은 디귿 땡땡국에서 크리켓의 인기가 많은 이유는 정치 문화 관련이 깊다. 정체성, 총체성. 자,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열리면 국민은 평소보다 단결해서 자국팀을 응원한다. 오, 이런 거 우리 봤던 사례죠. 정치적 갈등이 있는 국가. 그러니까 외집단이 있으면은 내집단이 되게 뭉치게 된다. 뭐 이런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집단 저런 걸로 인해서 내집단 의식이 되게 올라가는 사례가 나와 있고, 뭐 이런 사례고 그냥. 그리고 신분제의 영향이 남아있어. 땡땡국 국민은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 사고방식 이런 거 나오는 거는 비읍. 이게 이제 공유성. 우리 보통 뭐 A국은, B국은, 아니면 뭐가 유행 이런 거 다 공유성을 보기로 했잖아. 근데 마지막 시옷, 이것도 이제 전반적인 총체를 말하는 거니까 그 문화, 넓은 의미. 자, 그래서 1번, 기억과 달리 미음이 물질 문화인가? 신분제는 너무 물질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니은, 시읒 모두 넓은 의미인 거 우리 확인하고 왔었고, 그 다음 디귿 선지는 변동성 선지 말하는 건데 얘랑 달라요. 근데 디귿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리을 문화지체. 우리 문화지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기술들이나 물질 문화가 빨리 생겨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법이나 뭐 제도 이런 비물질 문화들이 뒤처지는 거, 그런 부조화 현상을 말하는 건데 너무 아닙니다. 답이 5번 공유성이 부각되어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번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계. 그러니까 명목론, 실제론.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공평한 관망자로 볼 수 있고 이상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인 척 경험하고 동일할 수 있는 완전히 합리적인 개인이다. 벌써 느낌 오죠? 되게 개인을 되게 치켜 세우고 있고, 사회는 개인으로 구성돼 또 다른 거대한 개인에 불과하다. 굉장히 키워드죠. 그러니까 사회를 굉장히 깎아내리고 개인, 그러니까 사회는 개인이 만든 껍데기다.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사회 명목론, 그러니까 개인을 중시하는 입장. 그래서 기업, 사회에 의해 개인은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이거는 지금 사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실제론. 자, 그 다음에 니은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자체가 별거가 없으니까 사회는 별거 없어.
그래서 개인으로 환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사회에는 막 특이한 자기만의 고유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의 합한 것과 똑같아. 영목론선지. 그 다음에 디귿. 독자적인 실체. 너무 사회의 실제론이죠. 이런 거 이제. 그래서 답이 2번 니은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여기가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 다들 시작을 했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 이때까지 많이 안 쓰던 스킬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t부터 t 플러스 2 사이에 각국 전체 인구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증감, 전년 비해서 증감한 정도가 그래프에 나타나 있고 t의 각국 전체 인구가 상중하가 1대 2대1 나와 있고 상중하를 나눌 때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개념선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은 되게 뭔가 생소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다. t 플러스 1, t 플러스 2가 있고 우리는 상, 중, 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상중하부터 구분하자면 상승이동으로 올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 더 밑에는 없었다. A가 하층. 그리고 하강이동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더 위에는 없다. 상. 그래서 일단은 C, B, A. 이렇게까지가 마지막 줄을 쳐낸 거고 그리고 아마 저 1대 2대 1을 수업 한 번만 들었으면 알죠. 몰랐던 친구들도 꼭 알아줬으면 하는데 쌤이 그냥 상중하 이런 분수 B가 나오면은 무조건 합해서 100으로 보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T 시기에 합이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4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퍼센트인 100으로 적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 표를 25배 하면 되는구. 이 끝이에요. 수업 때 연습 많이 했어. 그래서 1, 25배 하면은 25, 2, 25배 하면 50, 1 다시 25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는 분수가 나오든 저런 비례식이 나오든 합해서 100으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증감한 정도가 나타나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잘하잖아. 20% 증가했으면 곱하기 1.2, 20% 감소했으면 곱하기 0.8 그겁니다. 근데 아마도 아는데 틀린 학생들은 저걸 혹시 상중하로 봤나? 그럴 수도 있어. 첫 번째 A는 60% 증가했어요. 1.6 곱하는 거 다들 알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하층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40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0%라는 건 남은 거는 0.8 연습 많이 했었어야 돼. 여기도 40이 되고 자 그리고 25는 0.8을 곱하면은 20이 되죠. 그래서 전체 인구 변화 없는 거 100 되는 것까지 확인해주고 바로 패스. 일단 t 플러스 2는 중요한 게 이 전에 거 대비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A는 25% 증가 곱하기 1.25를 하라는 거고 4분의 1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50. 자 그리고 여기 40에다가 그대로 자 그 다음 마지막 20은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래서 얘는 곱하기 0.5만 남았다 하면은 10이 되겠지. 역시나 다 합쳐서 100 전체 인구 변화 없는 것까지 확인하고 바로 선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으로 해줬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도 쌤이 수업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만약 내가 이 표를 다 완성했다. 얘는 다이아, 얘는 좀 뭐 애매하고 얘는 피라미드 그러면은 우리가 다이아 좀 애매해? 그 다음에 피라미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쌤이 강조를 했죠. 이 선지 중에 이런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계층 구조에서 답이 바로 나와버리면 되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계층 구조 선지부터 보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그 다음에 4번이죠, 4번. 그래서 1번, 계층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가, t 플러스 2기가. 근데 t는 당연히 이제 양극화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틀렸고, 이게 다이아는 양극화가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4번으로 가면은 t 플러스 1이 피라미드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t 플러스 2기와 달리 이것도 너무 확실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답이 나왔으면 굉장히 빨리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이 문제는 이 중에 답이 없었지만 또 그리고 또 하나 더 쌤은 항상 비율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좀 귀찮고 오래 걸리잖아. 그 다음 순서는 사실 5번이 더 빠르죠. 왜냐하면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야 되거든. 시간을 빨리 하려면. 그래서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하층 그냥 적혀있는 것끼리만 비교하면은 하층 비율은 T+2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계산할 필요가 없는, 솔직히 이건 조금 계산이 너무 쉬워서 1번부터 푸나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계산이 복잡해지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이제 계산 필요 없는 것부터 보는 습관에 들여보고 나머지도 해보자면은 T+1과 달리 T는 중층이 상층의 2배인가 라고 했는데 달리가 아니죠. 둘 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T+1의 중층의 비율은 T+2기의 상층의 비율의 절반. 뭔 소리야? 너무 이상한데? 4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이제 이런 거 합해서 100 만드는 스킬도 해보고 이런 증가율, 감소,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다 했을 때 선지도 조금 빨리 푸는 법을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넘어가 봅시다. 11번부터는 이제 이런 운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요즘에는 조금 더 독해적인 요소를 넣어서 시간을 끌긴 할 텐데 일단은 시민단체에 나왔고 이런 뭐 핵이라는 패스트푸드에 저항하는 슬로푸드 운동 전개해서 지속적, 대충 이렇게 체계적이고 사회운동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도 이 회사가 당선시켜 독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인권단체가 나선 거죠. 이 모든 작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함께 이런 거를 집회를 매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회운동이 맞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이제 무슨 유형인지까지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안 물어봐서 조금 불명확하긴 한데 이게 전통 음식이 원래 거고 뭔가 패스트푸드가 요즘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다 라고 하면은 보수주의 운동이 되겠죠. 패스트 운동으로 먹지 말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밑에 거는 그래도 변화 이런 걸 좀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개혁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이걸 안 물어봤기 때문에 좀 불명확하긴 하다. 그래서 체계적 조직, 사회운동 맞고 특정 목표 바탕으로 한 다수행동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일시적, 즉흥적 아니었어요. 그리고 둘 다 혁명적인 그런 운동도 아니었으니까 쉽게 1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이 했죠. 비슷한 것들. 그냥 주어지는 그림 자체가 조금 새롭게 달라진 것 뿐이지 내용은 정말 많이 풀었던 유형입니다. 그냥 우리 예, 아니요에 대해서 슬래시로 그냥 답 적어보기로 했잖아. 많이 했던 거. 질문 1. 이해 대상이 아닌 평가 대상으로 보는가? 예, 자사. 그러면은 아니요, 상. 이렇게 끊어서 표시하기만 하면은 A가 상대주의인 거 너무 잘 보입니다. 두 번째, 자기 문화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받나요? 예, 사대주의. 아니요, 자상. 그러면은 남은 사대주의 B로 가지고 C, 자문화. 정말 빠르게 넘겼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A에 비해서 자문화가 지금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가? 뭐야? 답이 1번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2번 문화 다양성 보존을 저해한다 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자면은 자사죠. 그래서 어쨌든 B와 달리 A는 너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선진 문물에 적극적인 것도 사대주의 그 다음에 4번 자기 문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거 자문화 근데 국수지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자문화인데 다 바꿔 적거나 아예 틀렸기 때문에 답이 1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여기도 굉장히 계속 쉽게 가고 있어요, 난이도가. 그래서 이런 지나친 관료, 강조, 레드테이프, 그래서 지나친 규칙과 절차의 적용, 평가받는 A 다 나왔어요. A가 관료제. 여기에 이제 유연한 게 B, 탈관료제. 첫 번째, 구성의 권한과 그 책임이 분명한 게 관료제. 이거 바꿔 적었고 그 다음에 2번도 가업 수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것도 관료제 A인데 바꿔 적었고 그 다음에 3번 그 관료제가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인가 그냥 바로 화살표 바로 꺼봐 위에서 명령한다 관료제 그 다음에 4번 업무 체계 표준화와 세분화 정도가 낮은 거는 탈
그 다음에 5번 A가 지금 경력이죠. B가 능력일 거고 얘도 바뀌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3번 골라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이것도 그냥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독해 문제인데 정말 쉽게 출제가 됐어요. 선생님이 제시문 길이가 길어질수록 사람별로 정리를 해보라고 했어.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갑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갑은 이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고 그리고 투표권을 얻었지만 종교적으로 한 번 더 차별을 받은 그런 썰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후천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로 학업을 포기한 을. 후천적 장애. 자, 그 다음에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을 못한 여기는 여성.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고 이 사람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냈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을이 수적인 열쇠로 인해 차별받았는가. 근데 갑과 달리는 아니죠. 갑도 일단은 그 수적인 열쇠가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은 아니지만 근데 갑도 확실히 소수민족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을과 달리 병은 기속적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았다. 그렇죠? 기속적. 우리 중요한 선지 뭔지 알죠? 기속적. 그 다음에 이런 거 생득적 이런 것들. 어쨌든 후천적이랑 반대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로 하나 알아두고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얻은 거니까. 그 다음에 권력의 열쇠로 인해 차별받는 거 이런 거 그냥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라면은 권력이 없겠지. 그러니까 차별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갑에서 역차별 얘기 별로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고르자면 그래도 갑이겠죠? 일단 확실히 을병은 아니고 답이 이것도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5번. 우리 15번은 뭔가 이제 6평에서도 사실 가중평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9평의 가중평균이 나오거나 두 개 섞어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7평도 지금 6평의 느낌을 따라갔고 둘 다 금전적 지원, 사회 서비스 탈락인데 B가 효과가 더 크다. 둘 다 있는 거 알잖아. 근데 이제 B가 더 크니까 B가 공공부조고 그 다음에 A가 그러면은 사회보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 미수급자 비율과 시기에 따른 비율 차이 나타내고 중요한 거는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30년, 60년 인구가 10%씩 감소했고 미수급자의 비율은 모든 시기에 동일하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선생님은 이렇게 국가 비교하는 거를 마지막에 하는 편입니다. 쌤 도표 특강을 많이 들었으면 알 텐데 그 국가 안에를 다 맞춰두고 100%로 그리고 마지막에 표시만 하고 계산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마 이 15번 본 친구들 답지 보면은 뭐 320 몇 명? 이렇게 엄청 복잡한 숫자 적혀 있어서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고 답지가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선생님 풀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정말 수업 때 너무 많이 했어요, 얘들아. A, B, B수급 보자마자 5줄짜리 세트 있잖아. B수급이랑 전체 수급 바로 100 빼기 B수급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전체 수급은 90. 그러니까 이렇게 100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트가 중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6평 때도 그렇고 세로로 줘서 그렇지 이번엔 가로로 준 거 말고 차이가 없어. 5줄 세트 진짜 보자마자 바로 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이게 시기가 T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지. A는 사회보험 그리고 B는 공공부조 그 다음에 B수급 B수 여기에 반대되는 전체 수급, 전수, 중복 이렇게 적어볼게요. 5줄 세트 무조건 외워라 얘들아. 그래서 그 A에 지금 60 적혀 있고 여기에 35 적혀 있고 B수급에 10 보자마자 바로 100 빼기 B수급 90 적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가 90이라는 거는 지금 얘네 둘이가 원래는 90이라는 소리인데 둘의 사이에 중복이 한번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얘네가 95인데 전체 수급이 90이라는 거는 사이에 중복이 5만큼 빠져야 되니까 이게 5줄 세트고 구하는 방법 알아두라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T 플러스 30년 넘어갑시다. T 플러스 30년에는 이제 시기에 따른 AB 수급자 비율 차이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에서
그다음 30년 전에 비율을 뺀 거래. 그러니까 T 플러스 30년에 A 수급자는 지금 0 적혀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60이라는 소리일 거고, 그러니까 60 빼기 60이 0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B 수급자는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걸 뺐더니 15, 얘는 플러스 15, 50 나와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이거 비수급자의 비율은 전부 다 지금 10, 10 적어도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은 똑같이 계속하면 되죠. 그러면은 10 보자마자 90, 이것도 다 세트야 지금. 왜냐면 얘네 둘이 합쳐서 100 만드는 게 목표니까. 자, 그러면 둘이 합쳐서 110이죠. 그러면은 90이 수급이라는 거는 중간에 중복이 20 들어있다. 이게 추론돼야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T 플러스 60년도 넘어가 봅시다. T 플러스 60년에 이거에서 이걸 뺐더니 마이너스 10? 그럼 얘는 5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걸 뺐더니 0, 둘이 똑같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해보자면 얘네 둘이는 합쳐서 100. 근데 이제 수급이 90으로 줄었다는 거는 중복은 10이다를 추론해서 모든 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똑같은 100명이 아니고 전체 인구가 10%씩 감소했다. 그 말은 여기서 알죠? 0.9만 나왔다. 그러니까 이 줄은 이게 우리가 합쳐서 지금 100으로 맞춰 놓은 건데 100%로 얘가 100명일 때 얘는 이제 90명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 줄은 100명 기준이었으니까 전부 0.9를 해야 돼 라는 소리고, 근데 마지막 줄은 여기 대비 이거 감소, 이게 좀 포인트죠. 이게 조금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게 했을 수도 있는데 0.9 상태에서 0.9 0.82를 곱하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래서 바꿔서 적게요. 0.9에다가 또 90% 0.9 0.9981. 그러니까 벌써부터 80일 어떻게 계산하지 머리 아픈데까지 고민 안 해도 문제 풀리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1번부터 해봅시다. 제시된 연도 중에 선별적 복지 이념 기초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우리 이제 제도 두 개는 벤 다이어그램을 졸업하기로 했어요. 선별적 복지는 지금 공공부조인데 이거에 만이니까 B 빼기 중복을 구해보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수급자 수니까 이제 사람 수까지 우리가 고려해줘야 되는데 이 0.8에 너무 겁먹지 마 얘들아. 적어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T년에는 35에서 5 빼면은 30. 자, 그리고 T 플러스 30년에는 50에서 20 빼면은 30인데 사람 수니까 30 곱하기 0.9로 줄어들어야 되고, 계산 안 해도 비교되죠. T 플러스 60년은 50 빼기 10이야. 그러면 40이죠. 40인데 지금 0.82를 곱해야 된단 말이야. 야, 얘들아 48, 32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30명보다 넘겠죠. 32 조금 넘으니까. T년이 아니고 이때 T 플러스 60년이 가장 많다.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걸 처음부터 그 답지에 있는 표처럼 숫자를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T년의 상호부조에만 적용되는 거, 그러니까 사회보험에만. 이제 그러면은 수급자 수니까 역시나 사람 수 고려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그러면은 60 빼기 5 하면은 55고,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중복 수급자는 5. 뭐야, 5 곱하기 5가 설마 우리가 55로 생각할까봐 착하게 만드는 거야. 뭐야, 너무 무시하나 봐. 11 완전 틀린 숫자고. 그 다음에 3번 T 플러스 30년에 중복 수급자 수가 20이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에다가 중복 수급자 수니까 0.9를 한번 곱해보고, 그 다음에 T년에 돌아가서 비수급자는 10 적혀 있어. 근데 이거의 2배냐라고 물었는데 계산을 굳이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2배가 너무 아닌 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T 플러스 30년에 사후 처방적 성격보다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게 지금 사회보험이죠. 이거에만 A 빼기 중복. 자, 그래서 T 플러스 30년에 60에서 지금 중복 빼면은 일단 40이 나올 거고, 근데 사람 수니까 역시나 0.9를 곱해놔야 되고, 자, 그리고 A와 B의 중복 수급자는 여기 있는 20인데 사람 수니까 0.9. 같은 이런 전체 안에서는 곱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2배냐
40에 0.9, 40에 0.9 답이 4번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5번 T 플러스 60년에 비수급자 수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만, 그러니까 B의 만 역시나 마지막도 B 빼기 중보. 자, 그러면 첫 번째 T 플러스 60년의 비수급자 수는 10인데 곱하기 0.81.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B 빼기 중복은 50 빼기 10이니까 40 곱하기 0.81. 그렇다고 하면은 0.8, 어차피 같은 시간에서 0.8이 비교 안 해줘도 되고 4분의 1이면은 25%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틀렸다라고 해주면은 정답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계산을 끝까지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솔직히 5줄짜리만 6평에서 했잖아 하고 와서 이것만 곱할 수 있었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정말 중요할 것 같은 16번. 여긴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좀 제대로 분석을 해봅시다. 쌤이 이 경우에는 국가별로 또 분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갑국이 일단 나오는데 갑국에 유명한 국수 요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을국에서 왔다. 을국의 전골 요리에서 유래됐다. 어제 을국에 전골이 하나 있었고 설마 물어보진 않았지만 전골에 파묻혀 있던 걸 찾아낼 리는 없잖아. 발명일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튼 이 전골을 을국의 한 요리사가 갑국에서 이거를 판매해서 인기를 얻었고 사람이 가져간 거 여기로 지금 전골이 넘어갔어요. 근데 직접 전파.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식품회사가 을국 전골 요리에 면을 첨가해서 이거랑 그다음 본인들의 그 면을 첨가한 국수 요리를 개발해서 유행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융합까지 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국수로 간 융합. 얘들아, 그 자극점파 아닌 이유 알지? 우리가 이런 실체 자체가 들어온 순간 자극점파는 탈락입니다. 걔는 아이디어만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읽었고, 근데 이 국수 요리가 이제 여기로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을국에 퍼졌다. 어쨌든 또 사람이 다시 가져간 국수가 또 넘어옵니다. 네, 직접. 그 다음에 이 갑국에 제작한 요리 동영상 콘텐츠가 온라인 통해 확산하면서 병국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병국으로는 사람이 가진 않았으니까 대중매체로 전파된 이 국수가 한 번 더 대중매체, 간접 전파가 되어서 대중의 요리가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 있던 게 사라진 건지 뭐 같이 있는 건지 융합했는지 뒤에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뒤에 결과가 지금 모르는 거고 1번, 각국과 달리 을국에서 자발적 문화적변이 나타나는가? 이 요리사 가가지고 야씨 우리 요리 무조건 먹으라고 이렇게 내 요리를 무조건 사 먹으라 이렇게 강제한 게 아니고 이 정도면 둘 다 자발로 보면 됩니다. 완전 강제로 이식했다 이런 키워드가 없으면 다 자발로 보라고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을국과 달리 병국에서는 문화융합이 나타나는가? 문화융합이 을국과 달리? 아니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을국과 달리 병국에서는 발견? No.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병국과 달리 을국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는지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원래 게 사라지게 되었다. 아무도 찾지 않게 되었다. 이런 말 없어. 5번 갑국에는 직접 전파 요리사 가져갔고 병국에는 인터넷으로 확산됐으니까 간접 전파. 답이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많은 요소들을 더 건들지 않아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9평 때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문제겠다라는 거 한번 신경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17번. 그나마 좀 유형다운 게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쌤이랑 했던 게 그 점수가 높은 사람 거의 첫 번째 질문이 맞다. 그러니까 이 두 경우는 이 두 명 다 맞다라고 가정하고 풀어서 모순이 생기면은 요게 틀렸다로 바꾸고 이제 확정 지으면 되는 거고. 근데 선생님이 두 번째로 보통 점수가 그렇게 막 높은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은 점수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시험지 자체의 모순을 찾아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지 자체의 모순도 한번 찾아볼게. 그래서 이거 먼저 보는 거죠. 시험지 자체에 답을 적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C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게 낙인. 그 다음에 일탈 행동이 학습된다고 보는 거는 착유. 그 다음에 차별적 제재는 낙인.
이렇게 시험지에 답을 적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1번, 3번 질문지가 지금 모순이야. 그래서 이게 둘이가 지금 똑같은 대답을 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한 개는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시험지의 모순은 1번, 3번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한 개는 틀린다. 이 결론을 시험지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왜냐면 무조건 한 개 틀린다는 거는 일단 얘가 무조건 맞다는 거고 이 나머지 두 질문이 맞아야 이게 3점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B가 차교 가져가야 되고 얘가 얘 된 순간 무조건 틀렸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순서로 봤다고 했을 때 3순위 얘가 아니오가 한 개 나와서 틀려버렸다는 거는 3점이 될 가능성은 이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얘가 맞으니까 얘 역시 맞을 거고 얘 이렇게 틀렸을 거고 아니오 반대니까 그래서 나머지도 채점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2점 나왔으니까 이거 틀렸고 그래서 C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맞으니까 C 낙인 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마지막 뒤집어서 A가 머튼을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아니오가 틀렸으니까 정답은 가는 얘일 거야.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췄으니까 똑같이 얘일 거다. 요 정도까지 분석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첫 번째 얘기한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A와 달리 C가 거시적 관점, 거시적인 거는 그 아노미 이론 틀렸고 둘이 바꾸든지. 자, 그 다음 B와 달리 A가 부정적 자를 내면화하는가. 우리 지금 그 부정적 자를 내면화하는 거는 낙인이죠. 자, 그 다음에 C와 달리 B가 최초의 일탈보다 일탈 행동을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2차적 일탈에 주목하는 거는 낙인. 또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바로 머튼 키워드 A 맞습니다. 4번 5번 모두 예이고 그 다음에 가에는 C는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 해결 방안을 보는가. 이거 차교인데 우리가 지금 C가 낙인이라고 알아냈기 때문에 아니요 틀렸어요. 그러면은 아니오가 들어갈 수 없다. 우린 지금 맞는 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이게 오답률 왜 5등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첫 번째 이게 보통 진화론의 5단계 이 단계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지만 그 제시문 읽어보면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등장하고 두 번째 주도했다가 그 다음에 쇠퇴했다가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또 반복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 순환론. 자, 그래서 첫 번째 변동은 발전이다 진화론. 제국주의 정당화도 진화론. 그 다음에 미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인 대응이 어렵다.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순환론. 그 다음에 리을, 흥망성쇠도 순환론. 답이 5번으로 바로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19번. 이 문제 좀 보니까 웃기더라고. 나만 웃긴가? 나는 이 정답 느낌표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나만 웃긴 것 같다 하더라고. 그래. 아무튼 정답을 외쳐달래.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은 주로 양적 연구에 사용됩니다. 정답 A입니다. 네, 교사 말은 무조건 맞다고 했죠. A는 오히려 질적입니다. 지금 질적인 게 면접 하나밖에 없어요. 학생이 이제 이것은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정답 B입니다. 또 틀렸어. 교사가 보면 얼마나 빡치겠어. 또 틀리니 왜. 그 B는 연구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지는 않아요. 실험법. 그래서 이 두 개 다 맞는 조건이 질문지법으로 갑니다. 야, 이 기회를 줘도 못 푸니 마지막에 이 교사가 약간 빡치면서 네, 정답입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 그 B는 실험법은 정말 구조화 표준화 된 거니까. 그리고 C는 질문지니까 통계 처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둘이 바꾸든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정서적 교감 중시는 면접법이니까 이것도 면접법. 답이 3번 면접법 선지 잘 나왔고. 그래서 4번 이론론에 기초한 연구가 양적 연구 2개 B, C 지우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 파악. 이것도 요새 정말 잘 나오죠. 그냥 모두의 공통점.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있다 해서 3번 요 달리 지우고 3번 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20번이 이 정도면 뭔가 조건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편은 아닙니다. 특히 7월에 비해서, 앞에 두 개 도표에 비해서. 그래서 T년의 각 국가 을국의 전체비가 1대2. 선생님 두 국가를 마지막에 하거든요. 두 국가 마지막에 해둬서 이거 빼둘 거고, 그리고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전체 인구가 20% 증가했다. 이것도 마지막에 해. 이런 거. 그 B부터 완성하고 쌤은 바꾸거든요. 그래서 부양인구가 같다 라고 돼 있을 때 아우 너무 좋아. 부양인구를 다 100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국이 있고 갑에 우리가 T년과 T 플러스 50년 고려해줘야 되고, 그리고 을국이 있는데 T년과 T 플러스 50년을 봐줘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유분호총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이 했어.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를 100명으로 뒀을 때 유소년 인구가 20명이란 뜻이고 밑에는 30명이란 뜻이고 전체가 150으로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부양인구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유소년 인구가 기억이란 뜻이잖아. 기억. 그다음에 이 100명이 부양한 노년 인구는 50명. 일단 이렇고 옆줄로 넘어가. 그 다음에 T 이거 100명에다가 25명. 그 다음에 여기에 노년 인구는 니은만큼 있을 텐데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 을국은 100명, 20명, 60명, 그 다음에 180명으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경우에 해줘야 되는 거는 부양인구가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다 같다라는 거는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으니까 이 줄을 지금 변형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 이 줄 변형하면 안 되니까 전체 인구만 그냥 1.2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곱하기 1.2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180이 들어가나요? 180. 그래서 기억이 30 들어가고, 여기 180 적혀있는 이유가 있겠지. 여기도 지금 1.2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1.2에서 180 된 거 방금 보고 왔어요. 여기가 150이라는 거를. 그래서 125 들어가 있으니까 니은은 25가 나오는, 변형할 필요가 없는 굉장히 쉬운 식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비를 1대2로 두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렇게 다 하고 했더니 문제 조건이 맞는데 마지막에 전체 인구가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 말은 이제 을국의 실제 숫자는 여기는 전부 다 2배를 해줘야 된다. 이 정도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국가 안에서 완성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국가 내, 그러니까 한 줄 안에. 그래서 이게 그 안에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에 시기 맞추고 다른 국가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완성하고 시기끼리 맞추고 다른 국가를 비교하는 건 정말 제일 마지막에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순위도 알아두고, 왜냐면 1번 기억이랑 니은의 지금 순서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갑국과 을국이 모두 초고령 사회인가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5분의 1이니까 딱 20%부터 바로 초고령이거든. 근데 그러면은 150분의 30이 안 된다는 거는 얘는 20%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정도는 계산 안 해도 추론할 수 있잖아. 계산이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에 갑국 전체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5%인가? 라고 물었는데 180명 중에 30을 물어봤어요. 6분의 1은 15% 아닌 거 알겠지만 계산해도 대충 얼마 나오니? 16.666 나오나? 뭐 아무튼 깔끔하지 않고. 그 다음에 4번 T 플러스 50년에 을국의 노령화 지수. 지금 실제 인구를 비교하지 않을 때는 곱하기 2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20분의 60이야. 지금 이거 그냥 3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갑국의 노령화 지수는 30분의 50이 들어가죠. 아 여기죠. 20분의 30, 2분의 3. 지금 이거의 3배냐 2배냐 라고 물었으니까 3, 3 같아서 답이 4번 나오고, 그다음에 맞아 5번도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노년 인구 증가율이 저 선지가 좀 오래 걸리긴 하네. 을국이 갑국의 3배 이상이냐 물었는데 이만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지금 갑국은 30에서 50이 됐고, 그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는 여기가 50에서 120이 되었다. 인구니까 이거는 실제 숫자 가져와야 되고,
그러면은 얘는 증가율이 30이었는데 20 늘었어요. 증가율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얘는 50인데 70 늘었어요. 얘가 지금 140인 거고 얘는 3분의 2니까 66.6666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배가 지금 안 되죠. 그래서 틀렸고 답이 4번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7월 모의고사 전문항 해설까지 보았는데 우선은 교육청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9월 모평을 보면은 올해 사문이 정말 어떻게 나올지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여름인데 또 이제 고3들은 정말 내신까지 끝내고 이제 정말 달릴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는 진짜로 조금 달려야 한다 얘들아. 그렇지만 건강 조심하고 더위니까 또 너무 더위 먹는 것도 조심하고 그렇지만 냉방병도 또 조심해야 돼. 더우니까 또 축축 처지는 것도 조심하면서 이제는 본인만의 페이스를 맞춰서 고3들도 수능 공부로 좀 몰입을 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해설 강의 9월 달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